슈바르트 실드 반지름이 한 약 90 정도 되는 조그만 블랙홀이 지구로 온 거예요.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반지름 안에 있는 건 다 빨아들이잖아요. 지구 전체가 다 먹히게 될까? 그런 애가 만약에 온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주가 지금처럼 가속 팽창을 하면 정말 모든 게 이제 밀도가 너무너무 낮아지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블랙홀조차 증발해서 사라질 거다. 그거 얘네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 하겠죠.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을 해가지고 밀도가 정말 낮아지게 되면 더 이상 별을 못 만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 네.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블랙홀 과학자, 우리나라 블랙홀은 이분입니다. 서울대 우주학교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별의 경우에는 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웃으면서 고개 끄덕였지만 뭐가 뻔하다는 걸까 잘 모르거든요. 아까 별 블랙홀은 그래도 또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뭐 아는 척하고 고개 끄덕였습니다만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모릅니다. 예. 네, 이번에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대질량 블랙홀은 뭐 기원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신기해요. 근데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대체 생겨나는 네, 건지 어떻게 된 걸까요? 궁금합니다. 별 블랙홀의 경우에는 그냥 별이 일단 탄생을 하잖아요. 네. 탄생을 하면 이제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자체 중력 때문에 점점 수축을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풍선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축시키면 그럼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의 경우도 거대한 가스 구름이 이제 원시별, 네. 처음 이제 이렇게 아기들이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네. 이렇게 줄어들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100만도, 1000만도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네. 그건 이제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별이 죽을 때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반대로. 그렇죠. 태양보다 이제 좀 큰 별이 있는데 핵융합 반응을 막 하니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빛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압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이 워낙 질량이 크고 덩치가 커서 중력이 센데도 버티는 거예요. 안에서의 그 압력 밀어내는 복사압으로. 힘과 네. 그다음 중력으로 수축하는 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100억 년 버티면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제 끝날 거잖아요. 네. 수소를 다 써버리면. 네. 그럼 버티는 힘이 없죠. 네. 그럼 자기 자체 중력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안으로 이제 수축한단 말이에요. 쭉 하면서 이제 줄어드는 느낌. 근데 어디까지 수축할 거냐? 태양 정도는 이 줄어들다가 백색 외성이 됩니다. 네. 네. 전자들이 막 밀어내요. 그다음에 태양보다 좀 더 큰 별은 이게 중성자별이 돼요. 이게 중성자들이 막 밀어내요. 중성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렇죠. 상태까지 됐는데 그걸 짜부러뜨릴 수는 없어. 어.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 거기까지야. 네, 거기까지. 그런데 한 태양보다 한 30배다.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에는 중성자들도 이제 못 버텨요. 버티는 거죠. 그럼 중성자가 못 버티면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중력이 세니까 계속 안에서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계속 수축해. 어디까지 가겠어요? 어디까지 0까지 가는 거죠. 완전 점처럼 그걸 계속 맞습니다. 줄어들어서. 그걸 이제 슈바르트 실드의 특이점이라고 부른 거예요.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버틸 불가능한 수가 거예요. 없어. 버틸 수가 없네. 계속 수축이 되는. 별은 원래 이렇게 큰데 거죠? 네. 이게 막 순식간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생각할 때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거리가 나올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슈바르트 실드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사건 지평선이고. 네. 그럼 사건 지평선 안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작아져가지고 걔는 작아져서. 특이점이 되는 거죠. 네. 블랙홀이. 이거를 이제 1916년에 일반 상대론을 풀어가지고 네. 이런 특이점이 있겠네, 이런 사건 지평선이 있겠네라고 슈바르트 실드에 처음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야 이건 말이 안 돼. 네, 그랬던 거죠. 그럼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뭔가 버티는 건 있을 거야, 혹은 안 된다고 근거가 있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항상 암소도 동그랗게 암소요? 만들잖아요. 동그랗게. 암소? 스페리칼 카우라 그래가지고 암소를 연구하기 힘드니까 네. 그 대칭성을 가정하는 거예요. 네. 부대칭으로. 그 도넛 모양이랑 뭐 그렇죠, 일정 모양 이렇게. 그렇죠. 네. 스페리칼 카우라고 불러요. 카우, 네. 스페리칼 구형 카우. 암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도 우리가 대칭성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다 똑같잖아요. 반지름 그래야겠죠. 똑같고 정확하게. 네. 그러면은 이제 슈바르트 실드가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특이점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 네.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완전히 대칭적으로 동그랗게. 되겠냐. 아, 스핀도 좀 있고. 뭔가 이제 불규칙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일이 수학적으로는 방정식으로는 이렇게 풀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본 거죠. 아, 근데 펜로지가 그게 아니다, 무조건 다 된다를 맞습니다. 한 게 펜로지죠. 그게 이제 펜로지가 1960년대에 이제 퀘이자가 발견되면서 야 이 퀘이자가 도대체 뭐지? 야 블랙홀의 엔진인가 봐. 그러니까 다시 블랙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펜로지가 이제 딱 봤더니 이제 이 대칭성을 가정해야지만 특이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대칭성이
없더라도 얘는 특이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 2페이지짜리 논문으로 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 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얘기를 들으면 우정학 교수님이 하셨을 것 같아. 뭘? 그때 펜로지가 안 했어도 그때 계셨으면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때 1960년대니까 그때 이게 25이었다면 지금 한창 연구하고 네네. 있다라고 했으면 그때 뭐 노동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 발전이 안 현신 되시다. 교수님 티죠? 네, 티예요. 그러니까. 가끔 질문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로는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 수많은 계산들이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이나 이런 계산들을 보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천재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교수님께서 또 겸손하게 하시니 아니, 고전을 읽어보면 아주 유명한 책들 많잖아요. 네. 다 읽고 나면 이거 나도 이 생각할 수 맞아. 있는데 맞아. 나도 쓸 수 있겠네. 이 근데 정도는 나도 문제는 안다. 이게 몇백 년 전에 그쵸, 몇천 년 그쵸. 전에 쓰여진 거죠. 처음인 게 어려운 그러니까. 거다. 그런 네. 환경에서.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흥미가 생기고 더 재밌는데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별이잖아요? 네. 그럼 지구도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구도 예를 들면은 지금 지구의 반지름이 한 6,400km 되나요? 네. 이제 지구를 이제 뒷잡으로 들어가지고 네. 반지름이 1cm 되게 만든다. 질량 손실 없이. 그러면 이제 1cm 반지름 지구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건 지평선이 완전히 닫히는 거죠. 만들어지면서? 그럼 지구는 1cm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지름이 0이 되고 영이 확 되고.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1cm짜리 위험 지역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구가 뭐 축태압도 아니고 쪼그랄 일이 없잖아요. 이제 제 생각한 게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이 한 야구공 정도 되는 조그만 블랙홀이 지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반지름 안에 있는 건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지구가 지구 전체가 다 먹히게 먹히겠죠. 될까? 지금 이제 야구공 정도의 사건 지평선 크기를 갖는 네.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을 갖는 블랙홀이 왔다. 네. 그러면 이제 걔는 지구가 아니라 한 목성 정도 되는 예를 들면 실제로. 목성이 블랙홀이 된다면 뭐 그 질량이. 정도 사이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이즈가 질량이 그냥 비례하니까. 네. 아 처음부터 지구보다 큰 애였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만 컸겠지. 블랙홀은 작잖아. 그치. 그런 애가 만약에 온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이 사건 지평선 반지름이 야구공 크기인 블랙홀이 있냐?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왜냐하면 지구도 블랙홀이 될 수가 없거든요. 버틸 지구도. 거니까. 지구도 1cm만큼 누군가가 이거를 축소시키면 되는데 네. 그 그럴 축소시키는데 드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죠. 누가 그걸 축소시킬 누가 거야? 그걸 할 거냐? 이 안 세상에 되는 누가? 뭐 초신성이 폭발한다든가 어. 예전에 LHC 돌리면 뭐 조그만 블랙홀 생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했던 과학자들도 있었잖아요. 거죠. 그거는 이제 양자 블랙홀이에요. 양자 블랙홀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천체 블랙홀하고는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빨아들일 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얘네는 작으니. 그냥 일생이 되게 짧아. 생겨났다 사라졌다 막 이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염려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고. 아주 미시세계의 또 블랙홀이군요. 그렇죠.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주에서 이제 그 큰 이제 거시세계의 블랙홀들, 천체물리 블랙홀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게 지구도 블랙홀이 될 수 없고, 태양도 블랙홀이 될 수 없고, 태양보다 한 뭐 수십 배 큰 별들 정도가 별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걔네들은 사건 지평선 반지름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수십 킬로 뭐 이 정도 될 테니까. 걔네들은 지구 근처로 온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 해요. 네. 근데 걔네들이 지구 근처로 올 일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 잘 작은 없어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3kg, 4kg, 5kg짜리 우량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25kg짜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상 그렇죠. 불가능하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학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치. 근데 이제 뭐 모체의 사이즈와 뭐 이거저거 그렇지. 생각해 맞습니다. 보면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작은 블랙홀은 블랙홀 형성 과정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큰 블랙홀도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펜로즈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같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중심에 태양이 한 400만 배. 네네. 때는 거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래서 노벨상을 25%씩 이분이 받으셨는데 근데 이런 블랙홀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이게 지금 핫토픽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은 누군가가 지구를 지름 1cm 정도로 짜부시키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말하자면은 블랙홀도 생명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다. 네. 근데 걔가 영원히 살아있나요? 걔도 언젠가 죽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런 걸 들었어요. 우주가 지금처럼 가속 팽창을 하면 정말 모든 게 이제 밀도가 너무너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지금까지 흘렀던 시간보다 훨씬 더 억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블랙홀조차 증발해서 사라질 거다. 그거 얘네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호킹 복사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은하들이잖아요. 네. 은하가 별을 뭐 몇천억 개씩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은하 중심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이 하나씩 있는 건데 네.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을 해가지고 밀도가 정말 낮아지게 되면 더 이상 별을 못 만듭니다. 그렇죠. 뭉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다 잡아먹어서 먹었어. 블랙홀들만 남는 우주가 될 수 있어요. 네. 별도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 네. 그런 이 블랙홀들이 호킹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또 다 뺏겨서 네.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얘네들이 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의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이세요? 뭔가 에너지만 남아있는 그런 빅립이라고 하는데 네. 쫙 찍힌다. 그건 이제 가속 팽창이 이제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네. 그냥 찍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블랙홀들은 우리가 양자역학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먹은 상태로 수백만 태양 질량으로 이제 그대로 영원 뭐 무궁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그 호킹 복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호킹 복사는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물리 블랙홀들은 질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왜 호킹 복사에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길어요. 네. 정말 서서히. 네, 그러니까 이건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가속 팽창이 계속되고 그런 그 암흑 상태로 네. 계속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된다. 그러면 이제 호킹 복사를 천체 물리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호킹 복사가 근데 지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고 실제 일어난다라고 거의 확신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천체 물리학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죠. 검증이 안 검증할 수는 없죠. 되니까 네. 되겠거니 그렇죠. 정도. 그러겠거니. 이론적으로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질량이 비례하니까 네. 당연히 뭐 천체 물리를 통해서 검증할 생각은 안 하겠지. 왜? 너무나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그 양이 적으니까 네. 볼 수도 없고. 그럼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타노스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그런 초능력자가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블랙홀은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할까요? 뭐가요? 만드는 것이. 블랙홀을 인공 만든다고요? 블랙홀. 아까 말씀하셨지만 찌부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뭐 거시적인 거는 거의 힘들다고 그치. 봐야 아무리 되지만 근육이 있어도 미시는 안 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한 뭐 30배 무거운 별은 블랙홀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는 이유는 중성자나 전자가 밀어내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하니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구를 그 정도의 어떤 힘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가능하죠. 그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양자적으로 혹은 뭐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무한히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 강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음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 이론적으로 돼요. 네. 압축시키면 아주 작은 블랙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조그만 거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시네. 이 정도면 아니라는 거야. 배제를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게 공학적 관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과학적 관점과 공학적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 관점은 그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를 탐구하는 거고 네. 그게 가능하다고 됐을 때는 공학적인 관점은 그걸 이제 경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줄이면서. 네. 근데 지금 두 개 다 안 보이는 거죠 저한테는. 잘. 잠깐 고민을 하신 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약간 질문을 제가요. 혹시 제가 아들이 아닐까요라고 해도 잠깐 고민하시다가 배제할 수는 이론적 배제할 수는 없을까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종학처럼 보이지만 제가 우종학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 생각을 하는 좀 그런 거예요. 거. 그렇죠, 맞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저희가 질문을 드린 그 짧은 찰나에 계산을 한 공학적 거야. 관점과 그것들을 다 계산을 계산하신 하시고 거야. 배제할 순 없겠죠라고 가장 우리 현명한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런 게 되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죠. 그렇죠? 네. 지구로 막 블랙홀이 막 오고 보험도 들고 네네네. 기대를 블랙홀도 하잖아요. 많은데 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아닌 질문을 네.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네. 드려본 건데 안 되는 거 안 지금은 되는 것 안 되는 같습니다. 걸로. 네.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블랙홀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들을
일단 1차적으로 좀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아직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고 정말 재밌는 얘기는 사실 뒤에 또 뒤에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2부에 남겨놓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블랙홀 과학자 우종학 교수님과 함께 더 색다르고 풍성한 이야기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도 즐겁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사는 진행의 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과장창 파이팅!